북에서 기운을 품은 자, 태상을 다시 일으키리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흩어진 무리를 하나로 묶고 잃어버린 정신을 되살릴 것이다. 2025년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얼어붙고 사회는 서로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다시 떠오릅니다. 사명. 그는 승려였지만 전쟁터를 누비던 전사였고 조선을 살린 외교가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500년 후 사람들은 짐승처럼 변하고 세상은 뒤집힐 것이다.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확히 500년 후에 서 있습니다. 그의 경고가 다시 들려옵니다. 불타는 사회, 흔들리는 민심. 그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본 것일까요? 이제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세요. 1592년 조선의 하늘은 검게 탔습니다. 백성은 울었고 나라의 중심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승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명, 칼 대신 입을, 병정 대신 지혜를 들었습니다. 명나라를 설득하고 백성을 모아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싸움이 끝난 후에도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절에서 백성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겨울보다 차가운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그는 책을 남기지 않았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가슴에 말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500년을 돌아 지금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죽음을 앞두고도 말을 아꼈습니다.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기다림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혼돈은 다시 온다. 짐승이 거리를 걷고 친구는 칼을 품고 아이는 부모를 부정할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멀고도 깊은 파도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북에서 기운을 품은 자 하나, 태상을 다시 일으키리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흩어진 무리를 하나로 묶고 잃어버린 정신을 되살릴 것이다.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으로 은밀히 전해졌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지나갔고 왕조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가 올 때 하늘은 붉게 물들고 검은 바람이 큰 산을 감쌀 것이다. 붉은 하늘은 무엇을 뜻할까요? 누군가는 이를 혁명이라 하고 누군가는 재앙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말한 지도자는 평범한 길을 걷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파도 속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의심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다시 어둠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명대사의 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대의 우리에게 던지는 선택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명대사는 말했습니다. 북에서 기운을 품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방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쪽은 상징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북은 차가움의 방향이었습니다. 질서의 중심이며 변하지 않는 북극성을 의미했습니다. 북쪽의 기운이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자, 광풍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대중의 환호만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북쪽의 기운을 품은 자일까요? 그는 겉으로는 평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단단한 중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쫓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 어떤 이들은 강한 통제를 약속합니다. 질서를 되살리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강한 것만으로 북쪽의 기운을 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의 인기보다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냉정함 속에도 국민을 향한 따뜻함이 깃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다양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 기운과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도자는 눈에 띄는 말보다 보이지 않는 중심에서 드러납니다. 사명대사는 북쪽의 기운은 검지만 어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글처럼 모든 빛을 품고 있는 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운을 다스릴 자만이 진정한 빛을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올 때 하늘은 붉게 물들고 검은 바람이 큰 산을 감쌀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강력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붉은 하늘, 그것은 분노일 수 있습니다. 쌓이고 쌓인 국민의 감정이 하늘을 태우는 날, 혹은 피일지도 모릅니다. 갈등과 충돌이 거리로 번지는 상황, 또는 무너지는 기득권의 최후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쌓아온 체제가 붉은 연기처럼 허물어지는 순간, 검은 바람, 강대국 사이의 격돌, 아니면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저항과 반발의 기류일까요? 누군가는 이를 혁명이라 읽고 또 다른 이는 붕괴로 읽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이 경랑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붉은 하늘 앞에서 눈을 감는 자, 검은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자는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혼돈을 뚫고 길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요한 시대의 리더가 아니라 격동의 시대를 견뎌낼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진짜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꾸민 리더는 사라지고 진심으로 무장한 자가 떠오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검은 바람이 산을 감쌀 때 우리는 진짜 리더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얼굴이 누구일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빛은 항상 눈부시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스며듭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는 걸어왔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단단하게. 처음부터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고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시간은 그에게 상처가 아니라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웠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의 이름이 다시 입에 오릅니다. 저 사람은 말은 적지만 말에 힘이 있다. 늘 조용했지만 위기 앞에선 앞장섰다. 그는 지류에 휘둘리지 않았고 유행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상처였습니다. 그는 잘 보이는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진가는 고요 속에서 드러났고 침묵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제 국민은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걸어온 사람이 아닐까? 우리를 대신해 참아온 사람, 싸워온 사람, 버텨온 사람이 아닐까? 그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된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걸어온 자, 이제 그가 세상의 중심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추상적인 비유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예언 속엔 놀라운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암이 아님을 알리라. 지친 발걸음으로 이 땅을 걸어왔으며 부정과 음모를 견뎌냈고 끝내 스스로를 세웠으니 하늘을 향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대선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후보들이 비전을 외치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문장은 그들 모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암이 아니다. 이는 곧 기득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기성 정치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존재. 다시 말해 권력의 중심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 지친 발걸음.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단하고 외롭고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무수한 부정과 음모를 견뎌냈다. 그는 공격받았고 오해받았으며 때로는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견뎠고 끝내 스스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 중 이런 과정을 지나온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이는 긴 정치 경력 속에서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오랜 시간 조용히 성장해왔습니다. 예언의 단서는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눈부신 말보다 지나온 시간의 무게, 하늘을 향할 것이다. 그는 결국 지도자의 자리로 오를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제 단지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어떤 후보는 매번 같은 언어로 불안을 자극합니다. 다른 후보는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일관성을 보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말의 무게보다 걸어온 길의 진심으로 판별됩니다. 예언의 단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조용히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서를 바르게 읽어내야 합니다. 500년 전 타명대사는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가 본 세상은 짐승이 걷고 친구가 칼을 품고 부모가 부정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예언은 지금 우리 현실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국가의 방향을 바꿉니다. 타명대사의 경고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실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우리는 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얼어붙고 청년은 분노하고 노인은 고립 속에 떨고 있습니다. 갈등은 일상이고 불신은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누굴 선택할까요? 화려한 언변을 가진 자, 강한 이미지를 앞세운 자, 아니면 묵묵히 견뎌온 자, 국민의 눈을 마주치는 자. 타명대사는 지도자의 자격을 말했습니다. 그는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길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손을 더럽힐 각오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인물을 선택하려는 걸까요? 비판을 피하려는 사람입니까? 대중의 기분에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되 상처 위에 약을 바를 줄 아는 사람입니까? 2025년 6월 선택의 순간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타명대사의 경고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선택하는 자는 진짜 리더인가? 또 다른 혼돈의 씨앗인가? 이 선택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100년의 후회를 낳을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은 새로운 1000년의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표로 뽑히지만 신뢰로 증명됩니다. 타명대사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침묵 속에서 가장 큰 경고를 남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고를 귀로만 듣지 말고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타명대사는 말했습니다. 북쪽의 기운은 검지만 어두움이 아니다. 리더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검은 색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위압감, 통제, 냉정함. 하지만 사명대사는 그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흙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흙 위에서 모든 생명이 자랍니다. 검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두운 곳에서 자랍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보다 침묵과 시련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빛을 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